중국어 해커스 HSK도 해커스 모두 좀 메이커스 학급을 받아버렸어. 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대한 김동환입니다. 2022년 1월 8일 HSK 5급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화면에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 추가 자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료 받고 다시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저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월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12월, 그 다음 1월 아마 약속들도 많았을 텐데 그 약속들 속에서도 공부하기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로 우리 오늘 시험 어땠는지 한번 저랑 같이 꼼꼼하게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 사실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은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동일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길어졌고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듣기 선택지가 길어졌다라는 말은 듣기에서도 어느 정도 어휘력과 독해력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는 아무래도 어휘가 정말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죠. 쓰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랑 같이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듣기 1번부터 30번 대화형, 31번부터 45번 단문형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1번부터 우리 30번까지 대화형은 역시 긴 선택지가 많았고 긴 선택지는 당연히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겠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요. 이 선택지가 짧은 선택지는 보통 우리에게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신분을 묻는 문제가 많고요. 긴 선택지다라는 것은 행동이라던가 상태나 상황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는 이런 상태나 상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리를 파악했다면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도 많았어요. 중국어는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중잘남이 인터넷 강의나 현장 강의에서 강조하는 소리 학습법대로 소리를 익히는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내가 의미 파악이 안 됐다. 그 순간 바로 소리를 근거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답을 들려주는 문제도 오늘도 있었죠. 잠시 후에 오늘 시험에 어떠한 문제들 정답을 들려줬는지 중전함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0번은 대화형 문제고요. 31번부터 45번은 단문형이죠. 설명문, 지문 증가. 오늘도 설명문, 지문 증가에 해당하는 이 뇌에 대한 거, 또 심장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주는 7문제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1번부터 30번까지가 대화형이죠. 대화형 문제 중에 총 30문제 중에 내가 22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고요. 아래쪽에 15문제죠. 단문 듣기 중에는 7문제 이상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다 알아듣고 못 맞춘다라고 하면 소리를 듣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출제자가 우리 시험에 이 3가지 소리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걸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리? 일치 않은 소리. 두 번째 무슨 소리? 유사한 소리. 세 번째 무슨 소리? 다른 소리. 이 3가지 소리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우리는 뭐 중국어 공부하는 거 맞죠? 그렇지만 시험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반드시 출제자가 어떠한 시각에서 문제를 내는지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치하는 소리는요. 정답을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어휘는 바로 쓰기 99번. 출제가 된 어휘였죠. 위에치라고 발음해야 되는 어휘였습니다. 얘를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얘를 알아듣고 의미 파악해서 정답을 위에치라고 맞출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의미 파악,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다면 원문을 볼 수 없으니까 위에치를 정답으로 체크하면 됐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정답을 요거 체크하게 하는 유사한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뿌동 다른 소리는 역시 의미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서 소리만 듣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 어떤 어휘들이 출제가 됐는지 저랑 같이 중요 어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는 어휘들이 유사 정답이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放松心情 기본적인 어휘들이죠. 象棋 바둑 장기, 클럽 동호회라는 글자가 붙어 출제가 됐고요. 개막식 잘 나옵니다. 그렇죠? 영화제 개막식에 가다 이런 건 그대로 들렸어요. 그 다음에 十分佩服 装修 豪华 호화스럽다 이것도 잘 나오는 어휘고요. 새로 입사한 어떤 것 편집자, BNG 이런 것도 들렸습니다. 다 스윌러 어떤 것 타더 베이즈 이런 것도 시험에 들렸고요. 자, 이칸 축구 경기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衣服弄脏了. 그쵸? 동사 弄脏了. 이것도 내용을 알아들어야 풀 수 있는 그런 선택지였습니다. 마지막 보면 开了震动. 자,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오늘 듣기 1, 2부분 대화형 문제 중요 어휘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듣기 단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험 보러 가서 3개의 지문 정도 정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꾸공, 고궁에 있는 문화품에 대한 거지, 예술품에 대한 거죠. 근데 그 예술품이 실용성이 뭐한다? 떨어진다가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예술품이 우리가 이제 예술품을 사오면 그 예술품을 전시하고 그냥 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용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듣게 들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요거, 그쵸? 예술품, 전시 예술품 주제는 把故宫文化带回家. 요게 주제였죠? 근데 그대로 주제 같은 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 主持人, MC가요, 누구를 인터뷰했어요, 여러분들요? 요거, 선수를 인터뷰했죠. 저 选手라는 글자는 보통 경기에 참여하는 대표 선수, 시합에 뛰고 있는 선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 시합에 뛰고 있는 선수를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선수의 어떤 거? 본인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학력이 낮아서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MC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죠. 동의하지 않았고, 기회라는 건 누구에 속해 있다? 노력하는 사람, 그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대화 내용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机会属于努力的人. 이게 이제 우리 정답으로 체크했었어야 되는 그런 선택지였어요. 심장에 대한 것도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누워 자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듣기 내용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요거 알아들어야죠 풀 수 있는 선택지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듣기 저랑 같이 마무리 져보고요. 바로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도 있지만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독해인데 왜 정답의 근거가 지문 밖에 있죠? 지문 밖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험에 출제된 연결어 같은 것들, 접속사 이런 것들은 사실 보고 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여야 돼요. 보고 바로 정답을 체크하는 문제를 맞춰야지만 시간 내에 독해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꼼꼼하게 독해 연습하는 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셔야 될 거고,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찾아줬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어떤 건지 잠시 후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독해 일부분은 지문 밖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독해니까 의미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됐죠.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문 내에서, 독해 이 부분은 빈칸 넣는 문제가 아니라 단문 독해죠. 짧은 거 있고 문제 푸는 거니까 얘는 모두가 다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독해력을, 정말 진정한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6급 어휘랑 5급 외 어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5급 어휘만 외우고 시험 보러 가기에도 버거운데, 실제 시험 문제는 6급 어휘 그리고 5급 외 어휘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독해에서 문제 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독해 3부분입니다. 독해 3부분은 지문 내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변별력을 결정하는 한 지문은 대놓고 어렵게 출제가 돼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도 계속 학생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전체적인 독해 총평 마무리했고요. 부분별로 우리 1부분, 2부분, 3부분 어떤 어휘, 어떤 표현들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해 1부분은 우리에게 4지문 을 보여주죠. 첫 번째 지문만 빈칸 3개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은 다 빈칸 4개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은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가 추가돼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오늘 시험에 나왔던 어휘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가를 인터뷰하는 게 출제가 됐고, 정신, 그 다음 따오리, 이게 일리가 있는 거죠. 미엔, 뚜이, 맞서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요. 도피하지 않고요.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기업가를 보통 인터뷰할 때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죠. 위미에 대한 거 출제가 됐습니다. 수의저, 什么什么提高, 거의 독해할 때 여러 번 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의저,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오늘 독해 이 부분은
지난해 그 어떤 독해 일부 문제보다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随着什么什么提高 체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요 5배에서 10배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颜色也很丰富 출제가 됐고요. 위미, 위미 중에서 황위미는요 위방,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위방 이것도 정답으로 체크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노란색 신호등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죠. 원래는 빨강색과 녹색깔 신호등만 있었는데 노란색 신호등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이런 거 출제가 됐고 시야, 한 글자짜리 동사들 중잘남의 수업 때 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디싱 일깨우기 위해서요. 뭐 하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전, 위험에 주의하라고 일깨우기 위해서다. 완정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통일된 운동화를 사게 되면 뭐 학생들 사이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다 감춰지게 되죠. 교복도 우리가 같은 교복을 입으면 누군 명품 입었나 아니면 누구는 뭐 저렴한 브랜드 입었냐 이런 거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운동화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원인, 그 다음 纷纷 이런 잘 나오는 부사죠. 老师的想法是好的 이런 거 출제가 됐고 因此이런 연결어까지 체크하는 문제도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보고 내가 정답을 체크했는지 오답을 체크했는지 채점이 가능할 거고 나는 앞으로 5급을 공부할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어휘,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내가 외워서 시험 보러 가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여러분 독해 2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2부분은 중잘남이 지문에 해당하는 핵심 문장과 그 정답, 유사 정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 화면 지금 빠르게 넘길 텐데요.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문장을 내가 정답으로 체크했지 라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죠. 2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 2문제까지. 제가 5문제 정도 가지고 와봤으니까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독해 3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3부분은 장문 독해죠? 장문 독해. 첫 번째 지문 뭐가 출제가 됐냐? 역사 소설 작가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작품이요 인기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인을 하러 갔죠. 치엔밍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사인하기 귀찮아하니까 아빠가 말했죠.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만의 입장이 있다. 그래서 정답으로 多从对方角度看问题 이런 걸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빵집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됐죠. 빵집에 그 빵을 구울 때 나는 그 향기가 어떻게 해요? 매료시키는 거죠. 고객들을. 그래서 멈추게 매료시키는 거고요. 특히나 어떤 걸 안 먹었을 때 더 자극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고 대뇌를 갖다 이제 검사를 해보는데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3부분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고요. 바로 저랑 같이 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쓰기를 위한 어법 공부보다는 문장으로 어휘를 암기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험에 어떠한 어휘들이 출제가 됐는지 어떠한 어법들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가 됐다는 건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본구문, 특수구문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오늘 시험에는 받자문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쉽게 출제됐습니다. 쓰기 99번 제시어도 뭐 꿈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험도 출제가 됐고 한두 개 정도는 어려운 어휘가 있었어요. 한 개 정도는 빼고 완벽하게 글을 쓰는 게 애매한 거 다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글의 흐름을 깨지게 쓰는 것보다 낫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5개 중에 확실하게 쓸 거면 내가 4개 정도 어휘 가지고 썼으면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시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100번 그림은 여러분들 오늘 시험 그림은 가족들이 이제 할머니,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찾아가 뵙는 그런 그림이 출제가 됐거든요. 출제하는 우리에게요. 수술하다, 手术 그리고요. 칸왕 찾아가 뵙다 중잘남의 119 단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119개 단어 정리해 드리는데 그 제시어 중에 단어 중에 하나 있었죠. 칸왕 찾아가 뵙다 이런 동사를 써서 글을 잘 썼으면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 뵙는 그림은 사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큰 동사 쓸 필요 없었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가족이 대가족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는 그림이 출제가 됐거든요. 가족에 해당하는 그림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뭐 강아지를 키우는 그림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 찾아가 뵙는 그림. 오늘은 그 그림에다가 입원한 할머니의 모습이 좀 추가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었어야 되는지 우리 어순별 문제인 91번, 98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91번, 98번 문제를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기 전에요. 쓰기는 공부할 때는 낱개의 어법, 어휘를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 보러 갈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력은 바로 통합사고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통합사고력을 길러야지만 쓰기 일부분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통합사고는 뭐냐? 이제 연결지어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순서가 딱 제시어를 보고 그냥 한국어로 바꿔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시간을 단축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시간 단축, 두 번째 구조 파악, 세 번째 의미 파악. 시간 단축은 뭐 해주셔야 돼요? 어휘를 좀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덧자, 양사, 계사 다음에 명사. 자주 함께 쓰는 호응어휘 찾아서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구조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구문인지 아니면 특수 구문인지 아니면 고정 구문인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중절함이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하지만 특별한 동사, 바로 서술형 목적으로 가는 동사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어법 포인트가 바로 출제가 됐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오전에 중잘남 토요반 오전 수업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때 강조했던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잠시 후에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순서가 시간 단축, 구조 파악, 마지막에 해석을 하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제시어가 이렇게 4개에서 6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보고 그냥 바로 한국식 중국어로 나열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오늘 시험에 어떠한 문장들이 출제가 되는지 일단은 난도가 높았던 문장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도가 높았던 문장 4문장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이 문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일단 덧자가 보이니까 여기에 옌 이건 묶었을 테고요. 수어가 뭐냐면 얘가 수어입니다. 얘. 작은 주어와 작은 수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주어랑 수어가 만나서 수어가 됐다. 그래서 주술구 수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국의 역사는 유구하다 라고 쓰면 일반적인 우리가 형용사 수어문이지만 중국은 역사가 유구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강조했어요. 중국은 역사가 유구하다. 역사가 유구하다, 나이가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요 지치 실제 시험에는 후자가 출제가 됐는데요. 매우 뭐하다, 간단하다. 실제 시험에는 지치 자리에 상당 후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제가 문장의 몇 개 제시어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하면 가장 마지막 요거 순서 절차 단계 좀 어려운 한자죠. 뿌,쪼 요거 뿌,쪼 요 어휘가 또 출제가 됐네요. 단어를 모르면 나열을 못해요. 어법 지식이 없어서 어법 지식이 없으면 나열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을 모르면 나열을 못하죠.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도요 길었지만 이제 물음표 써야 되는 거 마자가 등장했고요. 찐셔 건설하는 거죠. 미래란 뜻이고요. 건설하려고 하니 어떤 거? 페이지장 요게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려웠던 문제 보면 요거 있죠. 요거 这场学术讲座, 그쵸? 실제 시험에는 군사 강좌가 출제가 됐죠. 찐즈라는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니까 그냥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뭐가 올 수 있다? 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拍照, 사진 찍는 거를 뭐 한다? 촬영 금지란 뜻입니다. 촬영하는 것을 뭐 하는 거죠?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동사만 딱 수로가 되는 문장이 아니라 주술구가 수로가 되거나 아니면 목적어의 서술형 목적어가 오는 기본 구문에서 좀 예외적인 그런 문장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번 문장 살펴보면 쉽게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这是 바로 뭐다? 一座了不起的建筑 어렵지 않았죠? 대단한 건축물이다. 座 양사 잘 나오죠? 움직이지 않는 그럼 규모가 큰 물체를 실 때 쓰는 양사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你的故乡有哪些
风俗习惯, 그쵸? 风俗习惯, 이런 거 풍속 습관, 어떠한 풍속 습관이 있냐? 너의 고향에는 어떠한 풍속 습관이 있냐?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보면요. 外公捡到了一块手表. 출제됐죠. 외할아버지가 주었다. 捡 이 동사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받자문 출제가 됐는데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부사 위치도 붙여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징 요거 바 앞에 쓰는 거죠. 바合同签好了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바로 저랑 같이 99번 살펴보겠습니다. 99번 제시어로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乐器, 梦想, 鼓励, 总算, 永远. 자, 이런 어휘가 출제가 됐어요. 모범 답안 한번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요, 나의 꿈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다. 정웨이 깡진지아 요거죠. 피아니스트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 했어요? 지지했어요. 나한테 뭘 사주셨어요? 보니까 당연히 피아노를 사줬겠죠. 나는 갖게 됐습니다. 뭘 갖게 돼요? 나한테 속하는 악기니까 진짜 내 악기를 갖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요거의 발음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컴퓨터로 시험 보신 분들은 요 발음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했었어야 돼요? 르어치가 아니라 乐器라고 입력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발음 좀 중요했고 虽然但是 그쵸? 연결어 좀 썼네요. 연습 과정이 고생스러웠지만 그러나 在 어디까지 문장? 시야까지 구조 파악해 주시고요. 부모님의 지지와 선생님의 격려 아래에서 마침내 实现梦想 梦想, 꿈이 나오면 实现 동사 반드시 써야 됩니다. 꿈을 뭐 했다? 이뤄냈다라는 거죠. 나는 뭐 할 거다? 영원히 기억할 거래요. 그 시간을 잊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뭔가 힘들게 정말 노력해서 얻은 그 경험, 성취 경험은 잘 잊혀지지 않죠. 여러분들께서도 5급을 공부하면서 5급은 이 급수가 참 매력적인 게 아예 대놓고 6급처럼 너무 어려운 급수 아니고요. 4급처럼 적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급수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면서 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취득하셨다면 아마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진짜 5급 취득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5급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번 살펴봤고요. 100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0번은 뭐 가족이 외할머니 병문안하는 사진이 출제가 됐고 외할머니 아니면 할머니 이렇게 몰아갔으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 할머니보단 외할머니가 5급 단어이기 때문에 외할머니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며칠 전에요. 외할머니는 做手术, 그쵸? 做手术, 수술, 요게 또 이제 5급 단어거든요. 외할머니가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지금은 어디 병원에서 뭐예요? 쉬고 있대요. 엄마 아빠는 나를 데리고 함께 가서 뭐 했다? 외할머니를 이제 찾아뵈러 온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입원해서 치료하다. 이런 글자가 또 5급 단어죠. 如果 만약에 잘 회복하다. 또 이런 게 5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쉽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출제자가 여러분들 그 그림을 선택했을 때 원래 시험이라는 건 항상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렇죠? 그럼 채점하는 사람은 다수죠. 많은 사람이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낼 때는 절대 문제만 낼 수 없고 평가 기준을 함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선택할 때는 이런 어휘를 쓴 학생과 이런 어휘를 쓰지 않은 학생을 나누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병문안하는 그림을 출제했을 때는 칸황, 治疗, 恢复 이런 동사를 써서 글을 썼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일주일에 뭐 할 수 있다? 퇴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대요. 그 다음에요. 퇴원한 이후에도 뭐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뭘 주의해야 돼요? 少吃 적게 먹어야 된대요. 자극적인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 많이 쉬어야 된다. 꾸준히 운동해야 된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죠. 我希望 나는 바랍니다. 외할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 느낀 점으로 정리해 주시면 글이 깔끔하게 완성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0번 그림, 모범 답안까지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잘남은 시험 중국어만 강의합니다. 시험 중국어만 제 강의하고 있고요. 10년째 계속 시험 중국어만 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
20일 만에 저랑 같이 여러분들 끝내기 위해서 해커스 또는 해커스 인강에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자료들은요, 현장에서도 드리고 인터넷 강의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5급을 취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 저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제가 좋은 자료를 준비할 테니까 우리 꼭 다음 2월 시험 합격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봐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1월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